시작이에요.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첫 번째 그 닷컴에서 성공을 한 회사가 이제 이 회사가 되는데, 이 사람이 마크 앤드리센이라는 사람이에요. 좀 어때 보이세요, 연배가? 네. 늙어 보이시죠? 예? 늙어 보여요? 대머리라서 그런가? 저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. 예. 나이가 어려요. 근데 1993년도에 이제 전설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는데, 아까 모자이크라고 잠깐 퀴즈 문제 나왔었죠? 그게 93년도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인데, 대학생 시절에, 대학 다닐 때, 그 시카고 근처에 NCSA라는 기관이 있어요. 그 기관에서 뭘 하게 되나 하면은, 이제 웹 서버 기술에 반한 거예요. 웹 기술에. 마크 앤드리센이. 그래서 이거를 좀, 뭔가 좀 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내용을, 잘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보급이 되면 그거를 깔아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페이지도 만들어질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, 뭐를 만들게 되냐면 저 모자이크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했어요. 근데 그게 100만 다운로드 순식간에.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웹브라우저를 다 깔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? 갑자기 웹이 융성을 합니다. 근데 참 괘씸하게도 미국 정부에다가 이 NCSA가 대학 기관이었는데, 그 연구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었거든요. 아르바이트 학생한테서 그 만들어진 그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기네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 느낌이 어땠냐면,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내 거를 저기서 다 뺏어갔다.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실리콘밸리로 넘어갑니다. 넘어가가지고 이제 나 이제 웹브라우저 같은 거 안 해 하고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안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소프트웨어 그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, 귀인이 한 사람 나타나요. 짐 클라크라 그래가지고 실리콘 그래픽스 만든 사람인데, 그 사람이 야, 이 웹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걸 너무 만들었는데 이거 섞이면 안 된다. 그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이제 회사를 하나 설립하게 되는데, 그게 바로 넷스케이프입니다. 모자이크는 몰라도 넷스케이프는 많이 들어보셨죠? 그 뒤에 사실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어떤 공짜 그 나오기 전에 이게 제일 먼저 퍼졌던, 가장 많이 퍼졌던 웹브라우저예요.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, 인터넷이 처음에만 하더라도 저도 아주 굉장히 기억이 생생한 게, 웹페이지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건데, 기존의 미디어나 기존의 어떤 그 컨텐츠 만드는 곳과 웹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. 누구나 미디어가 좀 쉽게 될 수 있어요, 옛날보다. 여기 지금 KBS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,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신문사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도 있지만, 다 미디어가 되려면 돈도 많이 들고, 그 다음에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방송 그 주파수 이거 따가지고 뭐 해야 되고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죠.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웹서버에다가 홈페이지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? 사람들이 안 와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내가 미디어를 가질 수는 있잖아요. 그렇죠? 홈페이지 하나 가지면은. 예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입이 좀 쉽게 된 거예요. 아시겠어요? 예, 근데 처음에 아까 전에 제가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? 안 오는 게 문제라 그랬죠. 안 오는 게 문제니까 사람들한테 이거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시작을 하냐면, 홈페이지 만든 다음에 홈페이지 만들면 주소가 있죠. 그 주소를 집어넣어서,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라디오 방송 이게 처음 이런 거 많이 얘기될 때 누구나 무슨 얘기를 하면서 www.뭐뭐뭐다 이래가지고 거기 오시면 되고요, 북마크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나세요? 항상 그랬다고요. 요즘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. 예, 요즘엔 검색을 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당시에 그랬죠. 근데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세요.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. 그렇게 하니까 쉬워지니까 웹페이지가 막 늘어요. 그럼 뭐 하시겠어요? 파일이 늘거나 또는 뭐든지 숫자가 늘어나면 뭐부터 하세요? 찾기 쉽게 하려면 분류하죠. 분류. 예, 똑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사람이 제리 양과 데이비 팔로라는 친구인데, 이 두 사람이 원래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을 당시에 뭘 하게 되냐면, 이제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니까 논문 쓰려고 이렇게 열심히 뒤져요.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이 웹페이지 찾고 저 웹페이지 찾고 그러는데 분류부터 한 거예요. 법, 뭐 경제, 과학, 뭐 IT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늘어놓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자기네들 공부하려고 한 건데, 하다 보니까 어때요? 되게 좋잖아. 분류가 돼 있으니까.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거 우리만 보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
이 페이지를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쉽게 인터넷을 서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을 서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,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사이트를 오픈을 해요. 그게 바로 야후입니다. 야후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열자마자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포탈이란 말 아까 전에 지수에 있었죠? 세계 최초의 포탈입니다. 야후가.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포탈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토종 기업들한테 많이 넘어가가지고 좀 그 위세가 떨어지긴 했지만 야후라는 회사가 이제 전 세계 인터넷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생각보다 되게 커요.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였나 하면은 이 두 친구가 만약에 자기들이 열심히 정리를 해가지고 만든 그 사이트를 딴 사람들도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이드 형식으로 오픈을 안 했다면 어땠겠어요? 오늘날의 야후가 없었겠죠. 지금 좀 위세가 옛날 같지 않다 할지라도 아예 그런 걸 찬스조차 못 가졌을 거라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아마 거의 잘 모르실 거예요.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. 아세요 혹시? 못 보셨죠? 예, 이 사람 굉장한 천재입니다. 이 사람도 MIT 인공지능 그 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도 많이 썼던 사람이고, 그 다음에 연구도 여러 가지를 수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건 뭐냐면은 그누라 그래가지고 오픈 소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뭔가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공개를 하는 그런 거.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MIT 연구소에서 나오게 된 배경에도 뭐가 있었나 하면은 이제 빌 게이츠를 위시로 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서 가졌던 컨셉은 뭐였냐? 소프트웨어를 제품으로 만들고 그거를 팔겠다. 그래서 권리를 주장을 한다. 카피라이트와 그다음에 그 제품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. 그래서 지적재산권 법 같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MIT 랩에서 그 연구실에서 자기하고 친한 그 동료들이 그 법을, 그러니까 지적재산권법을 강화하는 거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.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철학에 뭐라 그랬어요? 뭐든지 풀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류 발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묶어가지고 제품화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? 원래 소프트웨어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굉장히 싫어지죠. 그래가지고 나와서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 그래서 공짜 소프트웨어 그 재단 같은 걸 만들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상 그 해커 정신의 그 시발점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을 이제 다 받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오픈소스가 많이 퍼지게 된 건 언제냐 하면은 1991년이에요.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아무리 이렇게 떠들고 다녀도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벌써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데는 돈 많이 벌고 있는데 그 공짜 뭐 이거 하는데 따라가겠어요? 다들 잘 안 따라가지. 근데 이때 핀란드의 한 대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그 추종자가 돼가지고 뭔가를 내놓습니다. 그게 바로 1991년도에 나온 리눅스예요. 리누스 토바즈라는 그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유닉스라는 거 붙여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그게 나오면서 이 사람하고 그 리눅스하고 오픈소스 해커 정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됩니다. 이때 굉장한 철학 논쟁이 벌어져요.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, 사람들이.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모든 걸 쓰고 그런 거를 갖다가 같이 협업하고 참여하고 뭘 만들 수가 있느냐. 불가능하다. 그래서 이따만 하도 시장과 성당의 논리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철학 논쟁이 불붙어요.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철학적으로 무지 중요했던 거를 끌어낸 사람입니다. 이거하고 연결돼가지고 실리콘밸리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. 실리콘밸리 문화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첨단의 서비스와 제품 그리고 회사들 이런 것만 떠오르잖아요. 근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모여가지고 많은 거를 해요.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걸 해주는 데가 구글이 위치한 구글 플렉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고 마시고 커피 한잔 하고 뭐 이런 어떤 광장 같은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자기 회사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거기 와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 한국하고 딱 봤을 때 정말 독특한 문화가 바로 이 버닝맨이라는 문화입니다.
뭐냐 하면은 네바다주에 가면 네바다주가 이제 캘리포니아